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5월 첫째 주, 첫날 5월 2일,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진행을 맡게 된 주식 맛집의 정진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선 팍스 경제 TV, 그 다음에 주식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저희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갖다 대시면 자연스럽게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톡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주중에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들어오는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상황, 시장 설명, 그다음에 종목 분석, 그다음에 뭐 이슈 포인트 등 다양한 내용들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장중에 이 종목 굉장히 상승할 것 같다라고 좀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스팟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오히려 종목을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체험방에 참여하시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어가셨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어떤 내용이 얻어가셨냐면 지난 한 달 동안 4월달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지금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한 달 동안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굉장하게 좀 많이 여러분들께 좀 톡방에 계신 분들께 종목을 공개해드려서 크게 수익을 얻어가셨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주 만에 거의 35%의 놀라운 수익률을 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동일제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주 만에 거의 50%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만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샀다가 수익 얻고 나서 다시 재공략하면서 여러 번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매매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4월 한 달 동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해드리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수익도 여러 차례 MPC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그 하루 만에 매매 포인트 잡아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갈 수 있게끔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이렇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 전략을 제시하면서 뭐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 수익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현재 시장 섹터 이렇게 수급에 들어왔고 이렇게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섹터들을 공략하면 굉장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하고 예상하고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생방송이 시작하는 시간에만 우리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생방송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하는 동안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실질적으로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3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S&P도 그렇고요.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애플,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쇼크 수준으로 큰 폭으로 13%나 넘게 급락을 보였거든요. 한때는 전 세계 시총 1위였던 애플이 13% 급락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대표되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크게 낙폭이 커진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기술주 종목들이 낙폭을 확대했었고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3% 가까이 하락했었고요. S&P도 3.6%나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 시장 굉장히 안 좋은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국내 시장도 아무래도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5월 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예전에 지금 0.25, 25bp로 7회 인상을 하겠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폭등에 맞춰서 지금 물가가 상당 부분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지금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런 금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에서 FOMC 회의를 하는데 통화정책회의죠. 이 회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25bp보다 50bp나 75bp까지 굉장히 빅스텝으로 크게 인상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려가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우려들 속에서 3대 지수가 이렇게 큰 폭을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 시작은 굉장히 오늘 시장은 굉장히 안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려는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들이나 혹은 공략할 수 있는 섹터들은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그래도 이런 시장 상황 와중에서도 앞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4월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수익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투자 판단하시고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 나오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이번 주 혹은 최근까지 이슈 글로벌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40년 만에 최고치면 진짜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CE라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물가 지표, 선원 물가 지수 가격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지금 계속 공원에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소비가 증가해야 기업들의 실적도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용의 문제도 고용에 대해서 단일 지표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임금 소득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높아지면 다시금 소비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소비 지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자체가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를 지난해보다 6.6% 상승. 아무래도 40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록했던 6.3보다 6.6 더 높은 수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도 역시 6.4%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상회한 나왔다,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료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원유도 에너지 가격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상승세가 나타나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솔직히 미국은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지금 유럽이거든요. 네, 유럽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튼튼하게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살아 붙어 있으면서 약간 좀 건강한 지금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약간 지금 충격을 완화하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도 가장 먼저 탈출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미국 시장 증시에 대응하는 것 이상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비관론이 좀 확대된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예, 예, 비관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 크게 낙폭을 주도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지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인플레, 즉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금리도 지금 큰 스텝으로 빠르게 좀 인상을 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도 지난 코로나 발발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이번에 갱신했다. 그만큼 낙폭이 굉장히 컸다. 한 달 동안에 무려 7.7%나 하락을 했다. 라고 지금 나올 수 있고요. 미국 경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소비자입니다. 거의 소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소비로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고용도 살아나고 경제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구조, 굉장히 이상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현재로서는 좀 잘 견디고 있고 하지만 몇몇 지표가 소비 심리를 빠르게 좀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미래를 예상하고 전망하고 전망치 내는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비관론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요도 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미국 GDP 같은 경우에는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성장률이 2%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더 크게 하락폭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내내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출이나 이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각 시중은행들, 2차 금융들 전부 다 금리를 따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업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투자해서 기대 수익이 높은 거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만약에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꺼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에서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모든 글로벌 자금들, 빅머니들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의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시중의 은행금리가 올라간다, 2차 금융까지 올라간다, 즉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현금 자산성을 오히려 은행에다 맡기거나 안전자산에다 맡기는 이러한 성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실적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도 고용도 혹은 실업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악순환에 대한 경제 순환이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일반 경제보다도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빠르면 3개월, 길면 1년, 2년까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에 대한 모습은 즉 경제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계속 크게 되다 보면 기업들 부담감, 개인들의 부담감이 즉 시장의 경제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점점 악화되는 순환이 겪어질 수 있다.
라고 시장에서 주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들을 계속 빼고 있고 오히려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야 되는데 대출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자 지불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만약에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혹은 주식을 투자하거나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이러한 성향들이 오히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 투자금을 줄이고 다 현금화를 하거나 혹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극도로 줄이고 이자값을 내는데 자기네 한 달 비용을 지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장도 혹은 소비 시장도 그만큼 위축이 될 수 있다. 소비 시장이 위축되면 당연히 기업들도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기업들의 물건을 사줘야 소비자들이 사줘야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기업들은 고용도 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이렇게 선순환 경제 구조가 점점 위축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금씩 스텝을 밟아가면서 금리 인상을 하려던 계획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 급속도 급상승으로 지금 이 스텝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맥을 짚고 투자 판단을 하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를 다시 진행하고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혹은 어느 부분을 현금화시키고 어느 부분을 비중을 축소하고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나스닥 4월 한 달 동안에 13%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도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도 나스닥도 지금 13% 넘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도 지금 굉장히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지금 선언하면서 상해 세계 최대 항구라고 할 수 있는 상해도 지금 봉쇄를 했죠. 베이징 봉쇄했죠. 또 각종 상업지구, 공업지구를 다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운 애플이나 테슬라나 기타 여러 글로벌 회사들이 지금 공장을 문을 닫아버리니까 말 그대로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경제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U가 러시아산 석유를 금수 조치하게 되면 당연히 석유값이 더 크게 원유값이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유 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는 크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말 그대로 4월 한 달 동안 나스닥이 13%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발생했다. 2008년 10월 이후 최악의 월간 하락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 에너지, 원자재 등 다양하게 크게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봉쇄 정책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재에 굉장히 지금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아마존이 지금 거의 며칠 동안에 큰 폭락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 회사잖아요. 이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실적을 크게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플랫폼 회사들의 얻어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낙폭도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어서 하락폭이 좀 거세게 좀 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가 오른 거를 최대한 다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는
시장 경제에 따라서 점유율을 낮출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수수료를 낮추면서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 플랫폼 회사들은.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지금 뭐 미국에서 거래되는 원유들은 터보, 텍사스 WTI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블렌트유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는 원유보다 104달러인데 블렌트유는 109달러, 5달러 정도 더 비쌉니다. 그만큼 유럽에서는 원유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유럽연합이 이렇게 금수 조치까지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브렌트 더 오를 수 있고 당연히 원유 가격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면전을 또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더욱 그 가격이, 원유 가격이나 금수 조치나 제재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그로 인해서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로 ECB도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드가 있다면 연준,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 즉 여러 개 주로 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그 주를 하나의 연방준비위원회로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럽은 마찬가지로 ECB, 유럽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0%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역대 최고치로 인플레가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7.5%나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거의 한 3%, 4% 수준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압박 속에서 금리 인상, 이번에 정책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5월에 있을 만한 ECB 역시 마찬가지로 매입 자산을 7월에 끝낼 것으로 예상을 전망한다고 얘기했고요.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7월에 금리 인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가파르게 금리 인상하고 유럽도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제가 큰 나라들, 선진국들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 조금만 올리더라도 이런 경제가 작은 나라들 있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 채찍 효과처럼 한번 여기서 꿈틀었는데 여기서는 파동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기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여파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할 때마다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도 더 발빠르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더 발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물가도 좀 잡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물가를 잡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네.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소비는 이만큼 많은데 공급이 이만큼 적기 때문에 당연히 웃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소비가 많다 보면.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면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고, 반대로 소비가 없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더 떨어지는,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이자량이 바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가 늘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 인상으로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펴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켜 놓고서 소비를 위축시키면 공급망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시장에서 전달되는 금리 인상 기준금리가 올렸다고 해서 이게 점점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려요. 당장 오르자마자 빡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대부분 몇 개월,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수개월 동안에 이 비등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망에 따라서 하지만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막 경제 봉쇄했다. 당장 지금 바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경제 봉쇄했다. 그리고 러시아, 이라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수출 금지 바로 했다.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양을 늘리고 줄이고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저희가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하지 마세요. 소비하지 마세요라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드라이브로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소비 시장은 그만큼 시장이 반영되는데 경제에 반영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한 달, 두 달은 내가 그래도 쓰던 가닥이 있고 내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2, 3개월 지나다 보면 너무 팍팍해. 버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출이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지금 대출 받은 거 금리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는 내기 때문에 이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투자금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투자한 자산도 전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월 빡빡해요. 지출이.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겠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가 좀 낮아지는 데까지는 그만큼 걸린다. 시간이 수개월이 걸린다. 이래서 요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이러한 정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7차례 이렇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의 경제적인 전망치가 더 안 좋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고 그 이후에 또 경제적인 게 파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 전망치가 안 좋게 바라볼 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계속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전부 항구를 막았잖아요. 경제를 공장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지금 경기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완전 옥죄였던 빅테크들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하는 플랫폼 경제 지원을 좀 늘린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규제했었거든요. 2, 3년 전부터 알리바바 그래서 굉장히 흩어와 났었죠. 그래서 한 달 넘게 상하이가 지금 봉쇄가 되면서요. 총생산 자체적으로 많이 낮아졌고 GDP도 역시 계속적으로 낮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IT 업종, 그다음 빅테크 업종들의 규제를 풀면서 다시금 순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규제 완화. 이게 오히려 지금 중국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식량난 호소하면서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다른 나라 같았으면 말이 안 되죠. 봉쇄라는 게 일단 반발이 일어났겠죠. 이렇게 지금 중국은 바로 강압적으로 코로나 명분으로 중국은 소비를 강압적으로 차단시켜버렸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동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연히 시민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유족한 사람 죽을 수 있는데 전체 봉쇄를 해버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난리가 나는 건데 공급망에 그만큼 맞춰져서 할 수 있다. 근데 중국도 지금 소비만 막는 게 아니라 공급까지 막혀지는 상황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9시가 넘어가면서 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출발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수목금 반등세 이어지면서 다시금 회복하나 했는데 마이너스 다들가 미국 시장 큰 하락 여파로 국내 코스피도 1% 가까이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1.2%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슷해. 즉 5월 달에 미국의 금융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개장 전략 5월 첫째 날인데요. 시장이 좀 안 좋게 출발하다 보니까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저도 역시 나름대로 많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의 매매 전략이나 섹터 전략을 궁금하시다 하시면 지금 50분 동안 생방송 기간 중에는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적으로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경계들 매우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가 있으실 겁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면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거기에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러한 정보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강세 섹터가 뭐가 있고 현재 이 섹터 내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뭐가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다. 혹은 이러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대응하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멘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시고 스마트폰 앱을 켜신 다음에 카메라 앱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장중에 실시간 라이브로 다양한 정보 및 매매 포인트, 이슈 종목 섹터들 찝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 증시의 테마 및 이슈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기업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실적이 회복됐다는 소식인데요. 실질적으로 대기업들 말 그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많이 실적을 쌓아 올렸다. 경영 불확실성으로 빚이 늘어서 현금을 쌓는 것을 나타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들도 투자 안 합니다. 금리 인상 할 거 뻔히 하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차라리 대출을 갚거나 현금을 쌓는 게 더 경영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국내 100대 기업들 130조 원으로 5.9%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93.7%, 무려 영업이익은 43%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을 미리 사놓고 그것을 가공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아무래도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재고 자산, 즉 내 창고에 원자재가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가공해서 되파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러한 재고 자산 가치의 상승이 기업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더라도 43%나 영업이익을 올렸다. 기업들의 큰 실적 성과가 나타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지금 오히려 11.4% 감소했다. 삼성과 SK 빼면 거의 11%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충격의 팬데믹의 경영 불투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을 늘려서 투자하는 것보다 대출을 갚거나 현금 자산을 늘리는 경영 방침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런 공급망 훼손에 대한 불확실성 대비,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쭉 기사 내용이 똑같죠. 어느 경제적인 상황이나 혹은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금 전망을 하게 되다 보면서 투자 판단해야 된다. 즉 경제는 후행한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보다 후행한다고 했죠. 즉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선행하고 차후에 경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이나 투자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영 방침을 세우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보다 빨리, 주식시장보다 빨리 움직이는 기업들이 즉 시장을 점유하는 기업들이고 선도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폴리시리콘 내년까지 공급 부족이다. 솔직히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황이든 어떠한 제품이든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적으로 강세 유지 전망이다. 글로벌 수요가 몰린다. 생산 물량은 부족하다.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폴리실리콘도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최저점이니까 이거 읽어 빼면 의미는 없어요. 코로나 사태 직후에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원유 선물 마이너스 찍은 적도 있었어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돈을 줄 테니 내 원유를 가져가라는 뜻이거든요. 역사상 제가 선물 시장을 보면서 마이너스인 건 처음 봤었습니다. 그때 그만큼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최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필요가 없고 어쨌든 지금 모듈 원가, 통신, 태양광 모듈 원가가 30%나 차지하는 폴리시리콘이 굉장히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효율도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정책도 다소 만만하게 좀 쉬었다가는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 에너지원을 뭘로 할 것인지 어쨌든 러시아 에너지원을 의존도를 낮춘다. 신재생 에너지가 떠올랐는데 폴리실리콘이 이렇게 올랐는데 가능하냐? 라고 좀 계속적인 얘기였고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늘리고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따라서 원자력 발전도, 소형 원자로 발전도 충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계속적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 지금 오히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따로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캐나다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국이 모든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품 만드는 중간지 업체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중국에다가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이런 대형 제조기업 배터리셀 비행기 티켓 이런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구매 물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공급차를 다시 하고 있다.
새로운 광물 업체를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시장 공급이 엄청 위축되어 있다. 지금 자동차를 살려고 주문하잖아요. 뭐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할 정도로 지금 차 한 대 만드는 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필수적인 요소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 캄보디아 쪽으로 베트남 쪽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에어백 컨트롤도 지금 캐나다로 옮겨지고 있고 리튬 직접 조달로 지금 의존하고 있다. 중국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들도 역시 마찬가지, 글로벌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겠죠. 무슨 계략으로 어떻게 지금 봉쇄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코로나를 막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네. 러시아하고 한배 타려고 그러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공급망을 쥐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요. 어느 나라든 이걸 뭐라고 못해요. 그렇죠? 여기 화를 내어주면서 목을 취한다는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터리 소지 업체들도 지금 글로벌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는데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다, 자동차 들어가 있다, 왜 지금 주가가 안 오르고 주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한 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2년, 3년, 4년, 5년 끌고 가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급락하거나 떨어질 때, 악재를 터졌을 때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시장 저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한꺼번에 사시거나 무리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담아가는, 야금야금 월급처럼 모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대차,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오닉5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EV 산업 자체가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아이오닉 주문하면은. 예.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인가 엄청 많잖아요. 예, 3억인가. 예, 거기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7배. 예. 막상 뉴스를 보니까 크게 별로 획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점점 시장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봐야 몇만 대가 아니라 천사. 너무 적네요. 이게.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한전 기술 개발. 예. 이 뉴스가 나와서 말 그대로 포스코 홀딩스가 한국전력공사하고 마찬가지로 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기술 개발 추진하겠다. 예, 지금 탈탄소 정책 등으로 인해서 수소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탄소 배출이 없는 철강 생산을 위해서 포스코 그룹도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핵심 사업축으로 보고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소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다양한 뭐 물량 교환 또는 발전소 기술 개발을 한국전력하고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이슈 등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지금 노란 속방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4월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좋았어요. 4월달도 하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장중 자 150포인트면 거의 크게 150포인트면 거의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보였잖아요. 7% 6, 7% 가까이 하락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맞춰서 오히려 이렇게 원자재 관련해서 공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철강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그다음에 비료, 사료, 그다음에 물류, 폐건전지, 이런 비료, 사료, 그다음에 철강, 이런 석탄, 이런 원자재 관련 위주로만 공략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2주 만에 거의 중앙에너지에서 2주 만에 36% 수익이었고요. 동일제강도 거의 2주 만에 50% 육박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PC, 폐건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 포인트를 딱 잡아줬는데 다음날 상한가 바로 갔어요. 이틀 만에 상한가 가서 굉장히 크게 상승세 올렸고요. 마찬가지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매매 포인트를 딱 잡아드렸는데 당일날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물론 장중에 급매수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눌림목 자리 이후에 매매 포인트,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당일날 무려 상한가 도달하면서 16%나 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무려 185%라는 수익을 얻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으실 텐데 그 QR코드를 보시고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입장은 지금 딱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방송 3분 이내에만 입장을 하셔야 입장할 수가 있고요. 생방송 이후에는 톡방에 입장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빨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테마, 이번 주에 좀 그나마 관심 테마로 볼 것은 바로 원유, 그다음 건설기계 쪽도 식자재 쪽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또 전면전 나서면 또 유럽이 원유 금수 조치 나서면 굉장히 원유 관련주들 재차 상승세 나타날 수 있고요. 사료, 비료 쪽도 원자재, 식자재도 원자재 관련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급등할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지금 오늘 제가 5월 첫날 방송 당신의 개정 전략을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시장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러한 경제 상황과 맞춰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요. 성공 투자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 맛집의 정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